네, 타이포그래피를 배워봅시다 시간에 오셨습니다. 저는 김경원입니다. 오늘은 타이포그래피에서도 글줄 간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글줄 간격을 얘기를 할 때 타이포그래피에서는 라인 스페이싱 그리고 레딩이라는 개념들을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간격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를 하면서 낮자들 사이의 간격 그리고 낱말 사이의 간격 그런 미세한 간격들에 대해서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그 상대적인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면은 오늘은 글줄 그러니까 문장이 이루어졌을 때 그 줄들의 사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글줄 간격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정의를 살펴보면 이제 앞글줄과 밑선 앞글줄의 밑선에서 다음 글줄의 밑선까지의 간격을 말한다. 라고 타이포그래피 사전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어도비 아니면 어도비 프로그램들 아니면 MS 워드 같은 글자를 다루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행간, 그러니까 글줄 간격을 적용을 시키려면은 개념적으로 이 간격의 그 비율 값을 이제 입력이 되어 있겠죠. 프로그램 상에서. 그럴 때 이제 글자의 중심부나 윗부분을 기준선으로 지정을 하기도 하고 밑선에서 밑선까지의 간격을 지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정 기준선에서 기준선 사이의 간격을 말하는데요. 그런 기준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레딩이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그래서 글줄 사이에 의도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공간의 크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팔자 시대 때부터 이제 유래한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글줄이 있는데 그 사이에 공간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적인 아니면 시각적인 목적이 있지만 글줄 사이를 벌려주는 의도는 이제 잘 읽히도록 하는 1차적인 목적이 있는데 나팔자 때 시대 때 그 조판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 나팔자들 이렇게 모아서 세팅을 하는데 그 사이에 넣었던 그 공간에 넣었던 것을 이제 빈 납덩어리를 이렇게 넣었겠죠. 그것을 리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리드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레딩이라는 용어가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글줄이 이렇게 있어요. 글의 덩어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로만 알파벳으로 이제 영어 문장들이 이렇게 한 단락이 있는데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글줄 간격이라고 하면 지금 맨 윗줄에 글줄이 있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5개 지금 6개의 글줄이 있는 어떤 한 단락이 있는데 이 글줄과 글줄 사이의 간격은 개념적으로는 지금 보는 저 빨간색 공간만큼의 그런 간격일 거예요. 근데 저 간격만큼 크기를 조절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상에서 설정하는 값과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타이포그래피의 그 구조적인 것을 이미 배워서 알고 있을 텐데요. 베이스 라인이 있고 그리고 민 라인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베이스 라인이고 여기가 민 라인이죠. 그래서 그 사이를 X 하이트 그래서 로만 알파벳의 그 소문자가 몸통이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이제 베이스 라인이란 것이 가상의 선인데 글자들이 이렇게 가상의 선을 따라서 이렇게 일렬로 일정하게 이렇게 나열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는 그런 기준선이 되고 그 기준선을 따라서 글자들이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글줄이라고 하는 지금 보는 것과 같이 가독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글줄을 이렇게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그램 상에서는 보통은 예를 들어서 인디자인을 기준으로 만약에 해봅시다. 그러면은 베이스라인과 베이스라인의 거리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여기 사이의 거리 있죠. 이 거리가 우리가 행간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글줄 간격을 적용시키는 그런 수치만큼의 거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글줄 간격은 항상 글줄 간격 또는 글줄 사이가 대체로 이제 글자 콜의 크기와 더불어서 고려가 되죠. 그래서 글자 크기에 대비해서
굴줄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 자간이나 그러니까 자간에서는 마이너스가 설정이 되죠. 그래서 좀 더 좁히거나, 그러니까 블럭의 크기보다 좀 더 좁혀서 타이트하게 만들어 줄 수는 있는데, 굴줄 간격에서 마이너스 행간, 마이너스 굴줄은 설정하는 데 의미가 없겠죠. 왜냐하면은 이 공간이 좁혀지면은 잃는데, 가로를 과독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이제 디폴트 값으로 인디자인에서는 1.2배 정도의 값을 주고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간을 적용을 할 때는 그거보다 조금 더 넓게 설정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세팅되어 있는 이 예시는 글자 크기가 24포인트에서 행간은 36포인트를 적용을 한 거예요. 36포인트라는 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계산을 해보면, 글자의 크기는 베이스 라인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디센더 라인하고 어센더 라인하고 해서 그 글자가 들어가는 총 전체 글자들이 들어가는 그 블럭의 크기만큼의 높이만큼의 거리를 계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1포인트가 0.351mm인데 실질적으로 프린트해서 이렇게 자로 재보거나 계산을 해보면 24포인트에 해당하는 그런 높이만큼의 공간을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24포인트였을 때 지금 행간이 36포인트라는 것은 지금 베이스 라인하고 두 번째 줄의 베이스 라인과 첫 번째 줄의 베이스 라인의 거리만큼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세한 차이는 있겠지만 기준점은 그런 식으로 설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간을 조절할 때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나요? 뭐 레포트, 영문으로 레포트 같은 거를 작성을 할 때, 아니 워드 프로세서에서는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행간을 설정을 하라고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래픽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로 미세하게 조절이 가능하지만 워드 프로세서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퍼센트, 그러니까 몇 퍼센트로 행간을 조절할 것인가 이렇게 설정을 하게 돼 있는데, 그때 100%, 2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24포인트 글자에 36포인트 행간이라고 하는 것은 150%만큼의 행간이 적용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간격이 50%만큼, 24포인트의 50%만큼, 그러니까 12포인트만큼 벌어져 있어서 글자 크기를 고려했을 때 36포인트가 들어갔으니까 150% 행간이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뭐 레포트 쓸 때는 200%라고 한다면 글자 크기가 만약에 10포인트에서 200%면은 20포인트 행간이 설정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줄 사이의 공간은 글의 방향성을 부여해서 읽는 것을 시각적으로 흐름을 형성을 하도록, 그러니까 읽는 것으로의 시각적 흐름을 형성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자 간격이 점들의 연속된 관계성을 규정하는 거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것과 비교를 한다면 글줄 간격이라는 것은 수많은 글자들의 그러니까 즉 점 요소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낱말을 이루게 되고, 그 낱말들이 쭉 나열이 되면서 선형적으로 글줄을 이루게 되고, 글줄이 연속적으로 생기면서 글줄 사이에 간격이 설정이 되고, 그리고 단락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의 그런 페이지 안에 텍스트들이 한 덩어리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줄 간격을 이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지난 시간에 자간도 이런 식으로 루즈 트래킹, 뭐 노멀 트래킹 이렇게 적용을 했듯이 글줄 간격, 행간도 노멀 라인 스페이싱, 루즈 라인 스페이싱, 그리고 타이트 라인 스페이싱 이렇게 행간을 좁혔다가 넓혔다가,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런 테스트나 이런 실험도 같은 글꼴에 같은 크기의 크기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자간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을 한 상태에서 행간만 변화를 주면서 그 관계,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죠. 그래서 기본 행간을 설정을 한 것을 봤을 때 한 150% 정도 되는 행간을 적용을 했다고 치면
좁은 행간일 때 어느 정도까지 더 좁혔을 때 가독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가, 아니면은 어느 정도 더 넓혔을 때 루즈 라인 스페이싱이 됐을 때, 느슨한 행간이 됐을 때 가독하는데 어려움이 있나, 아니면은 더 읽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행간을 줬을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본 행간을 적용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글줄과 글줄을 흐름을 자연스럽게 속도를 유지하면서 읽는 기준이라고 개념적으로 규정을 한다면은 느슨한 행간을 줬을 때는 읽는 속도를 좀 더 천천히 하도록 의도된 것이겠죠. 반대로 좁은 행간을 줬을 때는 좀 더 빨리 읽으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좀 더 많은 정보를 한 번에 넣어야 됐을 때, 그러니까 좁은 행간일 때는 기본 행간보다 좁혀졌을 때 더 빨리 읽힌다고 규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행간이 많이 좁혀지면은 가독의 속도에 안 좋은 영향을 더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느슨하게 적용을 했을 때보다. 그래서 그런 관계성을 우리가 실험해 보고 어느 정도의 수치, 어느 정도의 기준, 어느 정도의 공간이 형성하는 그 기준이 적절한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만 알파벳, 그러니까 영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은 소문자로 문장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영어의 문법에서는 첫 단어만 대문자로 쓰고, 첫 글자만 대문자로 쓰고, 그 다음에 쭉 소문자로 가죠. 그래서 몸통을 기준으로 어센더와 디센더가 있어요. 그래서 대문자를 기준으로 글자 크기를 설정을 했을 때 그 어센더와 디센더 사이에 공간이 생기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글줄 사이에 공간이 더 생기겠죠. 그것을 확실하게 비교를 해보면 전부 다 대문자로 바꿔보면 돼요. 그러면 좁은 행간, 그러니까 앞에 상태에서 대문자로만 다 바꾼 거예요. 그러면 좁은 행간일 때 읽는데 지장을 줄 만큼 행간이 잘못 설정이 되어 있는, 불편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확인을 해볼 수 있죠. 이게 대문자하고 소문자를 비교를 해서 보는 이유는 우리가 영문 타이포그래피만 하지 않고 한글 타이포그래피도 하기 때문인데요. 한글은 소문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글자의 높이가 항상 영문에서 대문자 높이처럼 이게 딱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한글로 이렇게 타입 세팅을 할 때는 좁은 행간을 줄 때 특히나 조심을 해야 되죠. 넓은 행간, 느슨한 행간을 줄 때보다. 그리고 기본 행간도 영문보다 좀 더, 영문에 적용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줘야지 우리가 시각적으로 영문하고 균등한 어떤 그 공간 비례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 프로그램 상에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좌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글줄의 간격이라는 거는 공간에서 언제든지 상대적으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글줄 간격도 마찬가지고, 자간 행간과 이제 차후에는 지금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글줄 간격 그리고 글자 간격들을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런 간격의 관계들은 항상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시각적으로. 그리고 글자들 사이의 공간뿐만이 아니고 그 이외에 여백이나 아니면은 지면이나 화면의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그 간격이 인식이 되죠. 인간의 눈에 인식이 되고,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가독을 하거나 볼 때도 그 공간이나 간격의 관계는 항상 상대적으로 적용이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주변에 놓인 형태 그리고 여백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전방적인 관계를 꼭 파악을 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늘 설명했던 것과 같이 정확하게 어떤 개념에 의해서 행간이 설정이 되고, 오늘은 행간의 글줄 간격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글줄 간격이 어떤 기준과 어떤 수치를 통해서 설정이 되고, 어떤 시각적인 효과와 읽히는 방향에 대해서 어떤 시각적인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줄 간격과 관련돼서 오늘 얘기를 해봤는데요.
타이포그래피에서 중요한 것은 간격 설정, 그러니까 미세한 간격들을 다루는 데 있고, 이것들을 복합적으로 앞으로 살펴보면서 어떤 식으로 레이아웃과 그리고 지면과 화면에서 적용이 되는지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